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잠꾸러기 10대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아마 부모님하고 10대 자녀 사이에 이거만큼 오래된 논쟁거리가 또 있을까요? 주말인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니? 이 질문에요. 오늘 저희가 과학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주말 늦잠이 그냥 게으름의 상징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두 관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게으름이다 또는 사회적 시차증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주말 늦잠이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놀랍게도 생존 전략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관점의 전환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그 기존의 규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왜 주말 늦잠이 나쁘다는 인식이 이렇게나 깊게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일관성. 주중이든 주말이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이게 수십 년 동안 건강한 수면의 절대적인 황금률처럼 여겨져 왔던 거죠. 그리고 이 일관성이라는 원칙을 과학적으로 딱 뒷받침해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생체 시계랑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는 스케줄이 서로 어긋나면서 마치 시차가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것처럼 피곤하고 우울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오래되고 아주 단단했던 믿음에 최신 과학이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누구의 의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여러 대규모 연구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10대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주말에 딱 한두 시간 정도 잠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고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할 위험까지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피곤이 풀렸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10대들의 뇌,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10대의 뇌를 비유하자면 마치 브레이크가 아직 덜 만들어진 스포츠카 같은 거예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이미 엔진을 최대로 돌리면서 막 질주하고 있는데 이성적인 판단과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아직 한창 공사 중인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아슬아슬한 불균형이 10대들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면 부족이라는 기름이 확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약한 브레이크, 즉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성적인 통제 센터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깊은 슬픔에 빠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말에 잠을 조금 더 자는 게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렘 수면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중에 쌓였던 온갖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감정의 찌꺼기처럼 뇌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주말 보충 수면이 우리가 놓쳤던 바로 그 렘 수면 단계를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렘 수면이 밤 사이에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싹 씻어내고 처리해주는 일종의 정신적 대청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말 내내 잠만 자는 게 정답이냐? 그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점, 그러니까 그 스위트 스포츠를 찾아야만 합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 균형점이 어딘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너무 적게 보충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반대로 2시간을 넘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회적 시차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긍정적인 효과가 딱 집중되는 최적의 구간, 그 스위트 스폿이 바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 바로 이겁니다. 한두 시간. 이게 바로 과도한 사회적 시차층은 피하면서 10대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마법의 시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말 늦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의 일부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학업과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이 주말 늦잠이야말로 10대들이 가진 거의 유일한 생물학적 회복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보고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마지막 남은 방어선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교육자분들이시라면 아이들을 억지로 일찍 깨우기보다는 이 정말 중요한 회복 시간을 허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아이를 좀 봐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또 적극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게 한계가 있다면 과연 우리 사회 전체는 10대들의 생체 리듬과 싸우는 대신에 그걸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등교 시간이나 사회 전체의 스케줄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